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웅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윤 반도체가 민생 26조 투입 승부수입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 윤 대통령 어제 회의가 있었습니다. 무슨 회의냐? 이걸 좀 볼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2차 경제 이슈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반도체는 국가 총력전이 전개되는 분야다. 금융, 인프라, R&D는 물론 중소, 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라고 밝혔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희가 이 앞서서 여러 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반도체 전쟁이 지금 벌어졌다. 근데 그 안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우리 기업들이 도전하고 있다. 작년에 적자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6조를 투입하겠다라고 어제 밝힌 건데요. 전쟁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전쟁 통해선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살아남는 게 관건이죠. 26조가 투입되면서 활로가 트일 수 있을 것인가 좀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세상 물가 다 뛰는데 내 소득만 줄어. 누가 내 얘기 들었어? 아닙니다. 다 속으로 이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왜? 요걸 좀 보겠습니다. 2년간 장바구니 물가와 소득 상승률을 비교한 건데요. 장바구니 이 물가, 생활 물가 지수입니다. 2022년에서 2024년으로 가면서 8.9%가 뛰었죠. 그러면 내 지갑은 어떤가? 소득 상승률을 보겠습니다. 2022년에서 2024년 가면서 4.8% 뛰었습니다. 오르긴 올랐어요. 그런데 내 지갑 사정 좋아진 것보다 장바구니 물가가 뛴 게 훨씬 더 가파르게 뛰었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는 뭐냐? 이거 보겠습니다. 실질 소득은 가구로 봤을 때 가구 실질 소득은 7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다라는 겁니다. 기저귀 최소 물가 상승률 3%대 실질 소득은 1.6% 뒷걸음질 쳤고요. 근로소득 통계 작성 이래 최대 낙폭이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이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이른바 이 적자인 가구가 27%, 세 집 중에 한 집은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 얘기즉슨 모은 돈으로 살거나 아니면 빚 내서 사는 집이 세 집 중에 한 집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어제 한은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다음 기사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성장률 높인 한은 멀어진 금리 인하. 일단 한국은행은 성장률을 기존의 2.1에서 2.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상당히 올랐다고 해서 성장률이 떨어지는 건 아니죠. 때문에 성장률은 2.1에서 2.5%로 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성장률을 높였다는 얘기는 금리를 인하할 명분은 하나 줄었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근데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죠. 세 집 중에 한 집은 있는 돈으로 좀 쪼개서 살거나 아니면 빚내서 살고 있다라는 건데 빚내면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이자율이 떨어질 가능성도 그만큼 좀 작아졌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연금개혁 영수회담 불쑥 꺼낸 이재명, 정략적 술수. 어제 이재명 대표 연금개혁 얘기를 꺼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네. 우리가 정부가 말한 소득 대체율 45%안 그거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결단해서 우리 21대 국회 끝나기 전에 처리합시다. 안 되면 우리 영수회담도 좀 합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21대에서 처리하자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일보는 불쑥 꺼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당의 정략적 술수다라는 비판도 지금 같이 제목에 실었어요. 약간 갑자기라는 뉘앙스가 살짝 풍기죠. 근데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연금개혁안 처리 꺼낸 야, 거부한 여. 경향 한겨레 아니고요.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가 뭐라고 했느냐. 연금개혁안 처리를 야당이 꺼냈는데 이걸 여당이 거부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살짝 결이 다른데? 이게 무슨 스탠스지? 그래서 요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대담으로도 좀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4년 만에 한일중 정상회의, 3국 외교 중국이 돌아온다.
한일중이야? 한중일 아니었어? 네.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그동안 한국과 일본은 좀 가까워졌고요. 중국은 좀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한중일이 아니라 한일중이다라는 거죠. 한일중 이 세 나라가 같이 모이는 거 4년 만이다. 엄밀히 말하면 4년 5개월 만에 만나는 겁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거죠. 오랜만에 이렇게 이 한 자리에 모이는데 관건은 여기는 중앙일보는 중국이 돌아온다라는 거를 좀 더 힘을 실었습니다. 중국이 돌아온다. 중국이 돌아오긴 오는데 시진핑 총리가 오는 건 아니고요. 리창 총리가 옵니다. 이 한중 관계가 개선이 되는 걸까라는 기대를 좀 실어서 지금 중앙일보 제목을 뽑았는데 여기서 한중 관계만 볼 건 아니죠. 한일 관계도 짚어야 될 사안이 있습니다. 뭐냐? 얼마 전에 살짝 임시조치 격으로 덮었던 라인 사태가 한일 정상 사이에서 뭐라고 테이블에 오를 것이냐 또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은 사진 기사 같이 볼까요? 네, 보기만 해도 시원합니다. 정말 파란이 아니죠. 파아란 바다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강릉 경포대 해수욕장입니다. 네. 지금 굉장히 어제 동해안 쪽은 33도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근데 5월인데 벌써 폭염 기미가 있네라는 생각 하지 않으셨나요? 네. 이상하게 우울한 예감들 맞아 떨어집니다. 다음 기사까지 좀 이어서 보시죠. 네. 올여름 폭염에 폭우가 예상이 된다. 한반도가 동남아가 될 것 같다라는 예측 전망이 나왔습니다. 여길 좀 볼까요? 평년 기온보다 이 기온이 웃돌 확률이 최고 80%. 뭐 거의 무조건 더 덥다라고 지금 보면 될 것 같아요. 확률이 80%입니다. 근데 왜 이러냐? 해수면 온도가 높게 유지됐다. 봄에 사실 이 정도 온도까지 가면 안 되는 건데 봄에도 이미 바닷물이 뜨거웠다라는 거죠. 다만 태풍은 평균보다 적거나 비슷할 것 같다. 폭염, 폭우가 이미 예고가 된 겁니다. 예고가 된 위험, 위기는 미리미리 준비하면 방지할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다시 말해서 재해 예방,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눈길 가는 기사도 하나 갖고 와봤습니다. 뭔지 같이 볼까요? 이혼해도 결혼했던 기록 지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사실 이게 그동안은 안 됐어요. 왜? 기존 판례가 어땠었냐. 이혼한 부부는 혼인 무효로 얻을 이득이 없다. 그래서 이혼한 사람은 이걸 다시 혼인 자체가 없었던 걸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가 기존의 판례였는데 40년 만에 이게 뒤집어졌습니다. 네. 당사자 실질 합의가 없는 혼인일 때는 이럴 경우에는 혼인 무효를 이혼한 사이에서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다만 이게 굉장히 이 많은 사례가 좀 해당되진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사자 실질 합의가 없는 결혼이 흔치는 않기 때문에 쉽진 않지만 하지만 이혼을 해도 혼인 자체가 무효가 되는 길도 열렸다라는 점은 분명한 좀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아침에 매일 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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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갑자기 그럼에도 오늘 약간 키워드가 좀 길어요. 길 수밖에 없는 사안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같이 해봅니다. 보겠습니다. 이재명 연금개혁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 영수회담 제안. 네. 아까 살짝 일면 소개 때 나왔었죠. 이재명 대표 어제 갑자기 연금개혁 이거 21대 국회에서 처리합시다. 우리가 윤석열 정부에서 얘기한 45%한 요거 받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직접 들어보실까요? 여당이 원래 정부 측 입장으로 낸 게 연금보험료율 13%, 소득 대체율 45%.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제출했던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좋다 이거 받겠다 라고 했는데도 이게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말 할 생각이 있었을까요? 연금개혁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21대 국회에서 꼭 처리하기 바랍니다. 네, 이재명 대표 차 안에서 유튜브를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21대 국회에서 꼭 처리하자.
윤석열 정부는 처음에 45%였다고 하는데 이거 우리가 받겠다 민주당이. 그러니까 꼭 처리합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임세훈 대변인님. 지금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종료가 뭐 어제 그제 된 게 아니라 지난 7일에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연금개혁안을 왜 꺼낸 것이냐? 갑자기 왜 꺼낸 걸까요? 갑자기 꺼낸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연금개혁 특위가 한 1년 7개월가량 이제 여야에서 네. 동수로 이제 같이 합의가 이루어졌고 음. 그 안에서 많은 수기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도 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그 소득 대체율이나 이런 것도 많이 논의가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1년 7개월 가량 이재명 대표도 연금 특위에 굉장히 관심을 보였고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를 여러 번 피력하셨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은 보고를 받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사실 이번에 그 소득 대체율이랑 보험 요율 이 문제로 그러니까 1%, 2%니 갖고 서로 이렇게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간사끼리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런 걸 국민께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고 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약간 국민의힘 쪽에 반대로 약간 무산이 됐다고 합니다. 그 기자회견이 연금개혁특위가 종료된 이후 상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정확한 시점은 네. 파악은 안 됐지만 듣는 정보로는 사실 그 전후에 있었던 과정이었고, 즈음에. 즈음이었고 사실 그때 이제 국민께 이런 걸 말씀드리고 여쭈면서 이 연금에 대한 이제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사실 정부 여당에서도 이것에 대한 그 중요 과제를 인식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그런 부분을 알고 있었고 중요한 부분 알고 있었지만 이 1%, 2% 차이 때문에 진척이 안 되는 것에 대한 답답함에 대해서 본인의 이제 유튜브에서 편안하게 이야기하시면서 결국은 이게 꼭 해야 되는 과제고 윤석열 정부도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함께 잘해보자라는 의지로 어제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궁금증은 그거거든요. 그럼 7일 날 연금개혁특위 종료 선언을 했는데 여야 간사가 나와서 종료 선언을 했는데 7일 날 했으면 8일 날 얘기하든지 9일 날 얘기하든지 아니면 10일 날 얘기하든지 2주가 지나고 왜 어제 얘기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점은 사실 그 전반에 일정들이 사실 더 많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다른 일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최혜병 특검 문제라던가 그리고 저희 쪽에서는 국회의장 선발 문제라던가 네. 여러 가지 산적한 현안들이 또 많았고 사실 저게 이제 공식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어디 나와서 짜잔하고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요. 네. 이런 고민 지점이 있다라고 약간 소소하게 털털하게 이제 당원께 이야기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시기는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민주당 안에서 굉장히 많은 좀 굵직굵직한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저 자리가 뭐 작심하고 얘기했다기보다는 그냥 편하게 이렇게 유튜브 하면서 당원들한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나온 차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재준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편하게 당원들한테 소소하게 하는 얘기가 어떻게 영수회담까지 나올 수가 있죠? 이거 좀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그리고 이제 이 얘기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유튜브 방송을 통해 가지고 간단하게 얘기했다라고 하지만 굉장히 제가 봤었을 때는 조직적으로 그리고 또 계획이 된 아니라고 봅니다. 바로 유튜브 방송 끝나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페이스북에 준비가 됐던 입장문이 바로 공개가 됐었거든요. 그걸로 봤었을 때 이거 그냥 소소하게 뭐 당원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고 저는 살다가 이제 그 연금 개혁 같이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가지고 기습적으로 개혁을 하겠다는 분은 또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뭐 기습 출석을 하는 분은 제가 봤어도 기습 개혁을 하겠다는 분은 처음 보는데 아니 물론 뭐 동의는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45%가 될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지금 절충안으로 44%를 하든지 간에 연금 개혁이 이제 그 뭐 연금 지금이 이제 고갈되는 그 연도 자체가 네. 2063년도가 될 거냐 64년도가 될 거냐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건 알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이 연금 개혁이라고 하는 문제를 이재명 대표가 과연 국민들을 생각해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자기 어떤 정치적인 도구나 술수로 쓰는 것은 아닌지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몇 가지를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되는 게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미 국민의힘 쪽에서 같은 경우는 44%로 절충안을 냈습니다. 네. 2주 동안 아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라고 아까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정말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측에서 그게 동의가 됐고 그리고 개혁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입장이라도 나왔어야 되는 것이지 갑자기 무슨 뭐 제명인의 마을에 입장만 발표하는 것처럼
정부처럼 저렇게 유튜브로 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애당초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뭐 봉하마을에 가가지고 뭐 지금 이런 식으로 급작스럽게 할 문제가 아니다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영수회담 자체도 네. 지금 이제 대통령을 저런 식으로 뭐 끌어들일 문제가 아니라 여야 합의를 통해 가지고 해야 되는 문제인 것이지 제가 봤을 때는 영수회담까지 갈 문제도 아니라고 일단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안도 그렇고 얘기한 내용도 그렇고 이게 그렇게 뭐 그냥 말하다가 툭 나온 얘기가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여기서 약간 어제 이 얘기를 이재명 대표의 얘기가 나오고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정치권이 시끌시끌했어요. 왜? 다음 기사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이 소득 대체율 45%는 윤 정부 제안이다. 그런 적 없어. 이거 민주당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아니 윤석열 정부에서 45% 제안한 거야 안 한 거야 라는 진실 공방이 벌어진 거죠. 여기 좀 표를 같이 보겠습니다. 그동안 국회 연금특위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년 7개월가량 이 진행이 됐죠. 그리고 종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여야가 얘기를 했는데 보면은 뭐 현재 보험료율 그러니까 9% 내고 40% 보장받을 수 있는 안인데 현재는 이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회 연금특위 산하의 공론화위원회가 뭘 내놨었느냐. 13% 내고 50% 소득 대체 받아보자. 아니다. 12% 내고 40% 대체 받아보자. 두 개 안을 냈는데 여기가 더 많은 사람이 채택을 했었어요. 13, 50. 네. 요 숫자입니다. 근데 여야는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여야가 이제 요 안을 놓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똑같이 소득에 대해서는 13% 내자 우리. 이 보험료율은 13%로 하자. 여기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당은 43을 얘기했었고 야당은 45를 얘기했죠. 그러다가 44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당은 44, 야당은 45였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정부안이 45였다라는 게 이재명 대표의 얘기인 건데 이재명 대표의 얘기 정부안 45% 이걸 사실 진실공방이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최청열 교수님 사실 저도 매일 기사를 접하는데 정부에서 45%를 제시했다는 보도는 접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말한 정부 45%안은 뭡니까? 이재명 대표가 좀 착오했다고 저는 보입니다. 착오다. 네, 저걸 진실공방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진실공방이라는 거는 네.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진실 여부가 무엇이냐가인 것이지 네. 그건 명백한 거잖아요. 기록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저 부분을 가지고 45%로 얘기한 적이 없는데 여권에서 저걸 이재명 대표가 45%로 얘기해서 저거는 진실을 왜곡했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건 무리가 있는 거고 앞서 두 분 말씀하신 게 이제 그 말하는 시점, 방식 뭐 이런 거 같은데 좀 그건 본질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네. 연금 개혁을 다음 국회로 미루자. 그럴 때 그게 제일 저는 아쉬웠어요. 다른 여러 가지가 뭐 최상병 특검에 관련 여러 가지 답변도 있었고 그랬습니다만 왜 제가 그렇게 느꼈냐면은 거의 이제 그 합의를 거의 봐간 거예요. 보세요. 지금 여나 야나 지금 보험료율은 13% 동일한 것이고 그다음에 원래 43%였다가 여당도 44% 올렸어요. 그다음에 야당은 45%였으니까 1% 차이밖에 안 합니다. 이렇게 여야가 근접한 적이 없어요. 네. 연금 개혁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럼 거의 다 이게 합의가 돼 오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거를 윤 대통령이 굳이 다음 국회에 넘기자로 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아쉽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어떤 생각을 말씀을 했는지 그거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제기를 한 거예요. 그게 영수회담으로 돼야 되는 것이어야 될지 그리고 여야가 다른 형태로 합의해야 될지 그거는 뭐 방식의 문제니까 네.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죠. 여당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뭔가 또 주도권을 확보하고 22대 국회 때 이 뭔가 강행 처리하려는 그런 이제 명분을 마련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할 여지는 있습니다만 그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지금 연금 개혁을 해내는 게 본질이기 때문에 저렇게 야당이 제기하면 여당이 받아들이겠다. 다시 만나서 얘기해 봅시다. 1% 차이밖에 안 난다. 단지 이제 45%로 얘기한 적은 없다. 그건 당신이 잘못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 얘기 놔두고 엉뚱하게 이게 무슨 다른 꼼수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반응. 이게 전 여권의 한계다라고 느낍니다. 이거는 굉장히 근접한 거예요. 이재명 대표로서 할 얘기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성태준 의원님. 짧게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민주당 쪽에서 벌써 나오는 얘기가 45%에 대한 근거가 정부에서 민주당에게 비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가 굉장히 좀 저희가 포인트로 봐야 되는 것이 네. 이재명 대표가 왜 하필이면 지금 타이밍에 국회가 끝나기 직전에 영수회담을 제안했을까? 저는 이게 봤었을 때 대통령과 국민의힘 양쪽 사이의 어떤 정당
관계 자체를 좀 흔들기 위한 또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제안했다라고 하는 45%라고 하는 수치 자체를 이재명 대표가 저런 식으로 또 공식적으로 얘기를 함으로써 애당초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의 어떤 그 힘이라고 할까요? 그거 자체를 좀 무력화시키고 대통령과 국민의 양측 사이의 어떤 갈등을 또 조장하는 거 아닐까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로 또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임세현 의원님. 이걸 너무 정치적으로 뭐 갈등이니 뭐 갈라치기니 해석하는 건 좀 무리한 해석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45%안 같은 경우는 그 김성주 간사와 그 유경준 간사 사이에서 이른바 공감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 회의록도 있었다고 하기 때문에 아예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관련해서 분명히 보고를 받았을 거고 매우 합리적인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는 21대에서 꼭 처리해야 된다는 의지를 표명을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22대로 넘기려는 시도가 보였었지만 사실 22대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럼 이 정도로 합의된 바가 그동안 없기 때문에 이 개혁의 과제를 21대 때 얼마 안은 국회에서 꼭 해결하자라는 의지의 표명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걸로 저는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비공식적 민주당 쪽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신 내용 중에 민주당에서는 정부에서 비공식적으로 45% 안을 제시했었다라는 얘기도 나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쨌거나 이재명 대표가 이 얘기를 꺼내는 데 있어서 국민의힘은 당연히 갑자기 왜 그래라는 입장일 수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도 좀 놀랬던 것 같아요.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국힘 정치 공세 말장난 발끈. 네, 민주 전혀 상의도 없이 당황. 네,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이거 정치 공세 아니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상대당이니까. 근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거 상의가 없었다라고 해요. 근데 뭐 이재명 대표가 이런 사안 하나하나를 누구랑 상의하냐. 하지만 연금개혁 특위 민주당 간사하고는 얘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간사였던 김성주 의원이 어제 뭐라고 얘기했냐. 들어보실까요? 오늘 이재명 대표께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연금 개혁을 위해서라면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할 용의가 있다고 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국회를 존중한다고 하는 메시지와 여당의 용기, 이 두 가지가 남아있는 가능성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께서 언급한 여야 영수회담 제안은 어떻게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한 어떤 용기 있는 제안으로 봅니다. 네. 김성주 의원, 좀 용기 있는 제안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또 기자들하고도 따로 얘기할 때 뭐라 그랬냐? 나도 깜짝 놀랐다. 나랑 상의 안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연금 개혁은 굉장히 좀 큰 사안이죠.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처리를 하려면 이걸 연금특위 간사랑 상의가 없이 이거를 꺼내는 게 가능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최창길 교수님. 글쎄요, 들어요. 절차의 문제가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저 대통령에게 직접 영수회담을 제안해서 풀 문제인 것이지 저게 이미 거의 이제 근접이 돼 있는 거니까 네. 제가 봐도 그건 영수회담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걸 가지고 원포인트 영수회담 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김성주 간사가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몰라서 당이라는 얘기인데 그게 절차의 문제라고 좀 봐요. 네. 봅니다만 좀 무리한 면이 없진 않아요. 이게 이제 그동안 연금개혁가 끝나고 그동안 없다가 갑자기 이재명 대표하고도 유튜브로 말이죠. 차 이동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네. 저게 좀 이제 말의 진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권에서 여당에서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느닷없이 끝낸 걸로 보이긴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44%와 45%잖아요. 지금 소득 대체. 그 하나의 차이밖에 없어요. 1% 차이밖에. 충분히 이건 합의 가능한 거거든요. 43%를 국민의힘이 주장했다가 그 1% 올렸으니까 민주당 안에 좀 근접해 갔단 말이죠. 근데 저 부분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얘기해서 저게 무슨 정치적인 뭐 속셈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자꾸 이제 비판하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 그럴 소진이 있다고 봐요. 국민의힘의 이 지적이 전혀 틀리진 않았다고 봅니다만 역시 본질은 이럴 때 국민의힘이 과감하게 그러한 방식이나 이런 절차에서 문제가 있다 손 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만 그 충정을 이해하겠다. 우리 같이 합의하겠다. 이렇게 논의하겠다.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죠. 저거 지금 정치공세 말장난이라고 발끈하고 이렇게 갈 문제는 아니라고 저보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적한 것은 일정 부분 일리가 있는데 역시 본질적인 거는 이 연금개혁에 합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계기로 국민의힘이 이때 주도권을 잡아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걸 말장난이라고 또 공격하고 이렇게 되면 역시 수세에 몰리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네. 어쨌거나 뭐 의도가 뭐가 됐든지 간에 어쨌거나 뭐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방점을 좀 찍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21대 국회에서 요거 매듭 지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저희도 아까 봤습니다만 여당안과 야당안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포인트 차이예요. 국민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다음 국민일보 기사. 소득 대체율 1%포인트 차이. 네. 기금 고갈 시점 영향 미미하다라는 겁니다. 이걸 좀 보겠습니다. 지난 7일 여야 합의 결렬 당시 국민의힘이 주장한 소득 대체율 43%의 경우 2026년에 고갈이 되고요. 민주당 안이 45%로 하면 2063년에 고갈이 됩니다. 64년에 고갈이 되나 63년에 고갈이 되나 별 차이가 없다. 오히려 연금 개혁에 실패해서 현행대로 보험료율 9%, 소득 대체율 40%를 유지하면 기금 소진 시점이 2055년으로 9에서 10년이 앞당겨진다. 적자 규모는 47조 원에 달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이 얘기는 저희 아까 키워드가 뭐였죠? 갑자기 그럼에도 이긴 했습니다. 요거 김광선 변호사님. 네. 사실 그럼에도 어쨌든 뭐 의도든 뭐든지 간에 44% 45% 이거 해결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정치적인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네. 일단 그 별로 차이가 없고 그다음에 갑자기 불쑥 꺼냈다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 특유 간사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지금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민생 연금 개혁은 민생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럼 민생의 주도권을 민주당이 가져가겠다는 얘기고, 만약에 연금 개혁이 안 되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결단을 내렸는데 국민의힘에서 계속 비판하고 반대하고 윤 정부에서 반대하면 그 개혁에 반대하는 것은 윤 정부 책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잃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가 연금 개혁을 왜 하는 겁니까? 이유는 고갈이 되기 때문에 고갈 시점을 늦추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 그 보험 대체율, 보험료율하고 소득 대체율이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거의 차이가 없어요. 양 당에. 그리고 거의 1% 차이인데 1% 차이는 고갈 시점을 한 1, 2년밖에 앞당기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혁의 주체는 사실은 여당과 정부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시점이 딱 왔거든요. 그래서 내년으로 미룰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여당이랄지 국민의힘에서 먼저 치고 나가야 하는 거거든요. 그냥 21대에서 끝내자. 그렇게 가야 하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건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이단 말이에요. 네. 1%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딱 본인이 착안을 한 거죠. 그리고 제안을 했는데 이게 영수회담할 사안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일단은 개혁에 대해서 딱 문을 열어놓은 것처럼 딱 됐기 때문에 아까 우리 최 교수님께서 얘기하셨지만 뭐 영수회담은 안 되지만 그러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좋다. 뭐 1%밖에 차이 안 되니까 합의하자 해서 딱 마무리를 지어하는데 네. 이걸 자꾸 1% 갖고 말장난이랄지 아니면 뭐 우리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이렇게 가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주도권에 있어서 어떤 그런 것들을 사실은 실기한 겁니다. 그렇지만 실기했다 하더라도 뭐 합의해서 마무리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22대를 또 넘어가면 네. 또 4년 갈 거예요. 그러면 연금 개혁까지 계속 얘기하면서 시간이 끌어지면서 고갈 시점이 또 앞당겨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대승적으로 양당의 결단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어제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김성주 의원이 이 민주당 연금특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긴 했어요. 사실 비공식 제안을 다 밝히기는 어렵다. 근데 소득 대체율 45%도 정부가 굉장히 진지하게 고려한 대안 중 하나였다라는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요 45%가 정말 정부안이 맞냐 아니냐가 논란일 수 있지만 오늘 저희 나온 분들 다 한 목소리로 말씀하시죠. 관건은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21대 국회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